배뚱님의 사연입니다. 내 삶, 그리고 귀감 3부. 안녕하세요, 배뚱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백수로 지내며 이래저래 주변 정리, 생각 정리하다가 시간이 날 때 다음 사연 미리 써놔야겠다 싶어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워낙에 제가 두서없이 적어놔서, 그리고 글솜씨도 없다 보니 사연이 채택되어 읽어주실까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섭님 응원하는 마음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요즘은 섭님 모습도 오픈하시고 또 게임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공개방송도 하신 것 같고요. 팬분들이랑 만나서 선물도 받으시고 악수도 하시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늘어가시고 팬분들도 많아지시고 규모도 커지는 걸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이모부 이야기와 동생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모부는 친이모부는 아니십니다. 너무 친해서 이모부라고 부르는 사이인 거죠.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분이시거든요. 보통은 삼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저는 왠지 모르게 이모부라고 부르게 되었네요. 재미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시고 친구도 많이 두는 편이 아니신 저희 아버지의 가장 최고의 벗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너무도 갑자기.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십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네요. 그날도 이모부께선 우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매주 놀러 오셔선 어머니가 해주신 꼼장어 구이다, 감자탕이다, 선짓국이다 등등. 어머니께선 손 많이 가는 음식하기를 좋아하셨고 또한 음식을 참 잘하십니다. 누구에게 음식 대접하기도 좋아하셨고 이모부와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요. 이모부께서는 항상 웃으시고 상냥하시고 마냥 좋기만 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혼내실 때에도 이모부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어머니는 그만두셨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나고 이모부 집으로 도망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이모부 내외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매주 2회씩은 만나서 같이 보내셨고 아버지는 이모부와 낚시도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마냥 행복했던 그 시간, 이모부께서 오셔선 소주 한 잔을 겨우 비우시고 그렇게 좋아라 하시던 꼼장어 볶음도 마다하시고는 속이 안 좋으시다 하시더니 그냥 집으로 가셨고, 생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에 아버진 너무나 걱정이 되셔선 이모께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셨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운영하시던 공장 문까지 닫고 3일장을 지키셨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저희는 장례식장엔 어린 자식을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부모님의 뜻이 그래서 집에서 동생을 챙기며 있었습니다. 그때 밥 짓는 법을 처음으로 배웠네요. 하루 두어 번씩 전화로 안부만 물으시고 단 한순간도 장례식장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빈소를 지키시던 부모님. 가시기 전에 선짓국 한솥 해두시고 데워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3일 동안 정말 선짓국에 밥만 말아먹었더랬죠.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그날 저녁 이모부 댁으로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형님이랑 누나랑 이모랑 친척들이 이모부의 사진을 보고는 아이고 아이고 하시며 조용히 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린 제 눈에도 얼마나 슬펐던지 밥도 안 먹고 이모부 댁 옥상으로 가서 혼자 울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다 치르고 사십구제하는 시기가 조금 지났을 때였나? 그때쯤 저희 집이 지금 집으로 이사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첫 사연에서 이사하고 3일 뒤에 귀신을 다시 봤다던 그 집 말이죠. 그렇게 귀신을 다시 보고는 잠자는 방을 옮기고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도 집 방문을 열고 잤었거든요. 잠결이었습니다. 이모부께서 저희 방 맞은편 부모님 방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재수씨여, 내가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계속 배가 고프시다며 안방 문 앞에 그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찾아오셨어요. 저한테는 따로 하신 건 없었고 어머니한테만 배고프다고 찾으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의 슬픔을 아니까 계속 고민하다가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모부가 계속 밤에 와서 엄마 방 문 앞에서 배고프다고 그러는 거 나 본 것 같아.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 꿈에도 계속 나오셔선 배고프다고 하신 거예요. 안방 문 앞에서 말이죠. 어머니께선 이모께 바로 전화하셨고 한참을 통화하시다가 언성이 높아져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2년 전년까지 나오시다가 전화기를 확 끊으시고는 공장에 나가신 아버지께도 전화하셔선 이래저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저희는 이모부 산소에 갔습니다. 전날부터 제사 음식을 이래저래 한보따리 준비하시고 차를 타고 찾아갔죠. 가서 좋아하시던 소주도 부어드리고 음식도 챙겨드리고 절도 하고 저희 네 가족 다 엄청 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워낙 강하신 분이셔서 저희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가 처음인 것 같네요. 사건은 이랬습니다. 그 이모가 장례식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방치하신 거예요. 49제구 제사고 아무것도 안 챙기시고 매일 그저 술. 그러다 애인도 생기시고 어머니랑 계시면 잔소리하고 비난하니 어머니 연락도 안 받으시고는 그렇게 여지껏 속박되었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신 거죠. 거기다 이모부 돌아가시면서 생긴 돈도 있지 않았나 싶고요. 산소 가서 이래저래 챙겨드리고 나니 다시 찾아오시는 일은 없으시네요. 아버지 술만 드시면 이모부 이야기 하십니다. 보고 싶다고. 그 좋아하던 낚시도 이모부 돌아가시곤 낚시하면 옆자리가 허전하신지 낚시도 그만두시고 이모부께서 아버지 옆자리를 계속 지켜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모도 얼마 전에 주무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지냈었는데 이모부 내외께서 다 돌아가시고 제 결혼식도 같이 못하셨네요. 이렇게나 커서 이제 결혼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이죠. 보고 싶네요. 다음은 짧은 저의 동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겐 저보다 3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모 부대에서 간부 생활 중이고요. 이놈이랑 겪은 일이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귀신에 관해선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녀석입니다. 어릴 적에 겪은 일입니다. 앞 사연에서 이모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쯤인데요. 갑자기 찾아온 편두통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게 정말 한 일주일 동안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한 2, 3일 괜찮다가 또 일주일 동안 아프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플 때는 날밤을 새기도 했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아프다 해도 부모님은 병원에 데려가질 않으셨는데요. 바쁘셔서 그랬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두통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고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할 쯤이었을 겁니다. 저희가 자는 방 침대 머리 위로 창문 너머 뒷베란다가 있고 거기엔 보일러실 겸 베란다로 쓰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당시엔 한참 어렸던 동생이 어느 날인가 베란다 이야기와 함께 저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형아, 우리 잠을 반대로 누워서 자자. 왜? 내가 어제 자다가 조금 봤는데 뒷베란다에 손이 나와서 형아 머리를 꽉 잡고 있더라. 그래서 머리 아픈 걸 수도 있어. 동생인 말인즉슨 자기가 밤중에 자다가 깨었는데 잠결에 잠시 뒷베란다 창문 벽 쪽에서 손이 나와 있었고 그 손이 제 머리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에게 말을 해준 것이었고요. 그렇게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날 저녁에 반대로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신기하게도 편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지네요. 그 방에서 반대쪽 방으로 결국 방을 다시 옮기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이 한참 어릴 적이었는데 참 담담하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때 두통 사건 이후로 반대쪽 끝방에서 방을 바꾸어서 생활했는데요. 옮겨간 그 방까지 기어와서는 심통을 내곤 했습니다. 저희 형제에게는 참 잘 괴롭혔는데 부모님께는 딱히 그런 적이 없었고요. 저희 형제 둘 다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부모님께선 전혀 모르십니다. 간혹 어머님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 진지하게 들어주시곤 했는데 딱히 제스처를 취해주시진 않았습니다. 달마 액자 사와서 걸어주신 정도? 이 뒷베란다 놈이랑 사연도 참 많은데요. 몇 가지 추려서 다음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항상 건강하시고 섭님도 섭님 가족분들도 그리고 우리 석구님들도 모두 항상 행복하시고 방송도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